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금융시장은 원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좋고요. 대신에 AI가 잘 나가는 거고 AI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자산들은 이제 급락의 위험도 조금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채권 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좀 느립니다. 금리가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낙관적이라 금리는 일단 떨어지고 있다.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외환 시장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존이 요즘에 좀 움직임이 부진해가지고 달러는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어떤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강세도 폭발적인 속도가 아니고 그냥 답답한 달러 강세,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가는 놈만 가고 있고 대부분 다 좀 답답한 그런 흐름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간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CPI 발표도 되고 FOMC 회의도 있고 P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지표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기대를 했었지만은 특별히 시장에 어떤 변화는 주지 못한 그래서 평상시 시장을 계속해서 그냥 평상시 모습을 계속해서 그냥 이벤트가 있건 없건 그냥 계속해서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동시만기 이벤트, 아니면 이제 앞으로 발표 예정인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이런 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거 없고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말씀드렸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어떤 재료가 있긴 있었다라고 굳이 뭔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BOJ에서 테이퍼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장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가 봤을 땐 일본 증시와 외환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국채 매입 축소를 통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은 일단은 일본도 긴축한다, 조금 더 긴축한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방향성은 시사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재료죠? 엔화가 이거는 약해지는 그런 재료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회의에서 논한다. 중앙은 일본 BOJ가 조금 긴축적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 긴축적이지는 않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제한적, 엔화 약세로 오히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거는 요즘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그렇게 외환 당국이나 BOJ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잘 통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는 요즘에 조금 좀 흐름이 부진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엔화 약세라는 지금 BOJ의 이런 조치에 의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났는데 이런 점들은 일본 증시에 별로 일단 긍정적이지는 않게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낮에 아도비에서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적이 괜찮았나 봐요. 장중에서 14% 상승 중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없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PPI가 발표가 됐지만은 그런 것도 별로 미국 물가지표 영향 그런 것도 별로 없다. 그냥 평상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일단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그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습니다. 4시 넘었으니까 유럽 증시 개장했고요. 유럽 증시는 어제 한 2% 가까이 일단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좀 시세가 좀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쨌든 유럽 증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금 어제 폭락했으니까 오늘 회복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자칫 잘못하면 또 여기서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유럽 증시 일단 출발이 살짝 약합니다만은 의미 있는 매수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거에 영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아시다시피 독일 증시를 지금까지 저와 맨날 봐오고 있는데요. 찔끔찔끔 빠지다가 어제부터 어제부터 변동성이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조금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은 장 초반이고 뭐 특별한 이슈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뭐 급락세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모습은 매수세는 아니죠. 이거 계속 빠진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조금 좀 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거 조금 셌거든요. 그 어제 하락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굉장히 혼조한 구간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는 굉장히 혼조한 구간인데 어제 나왔던 음봉이 조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BOJ에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 있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위에 꼬리가 일단 이렇게 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하게 단기적으로 조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고로 엔화를 안 봤죠, 그죠? 엔화가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요. 그 BOJ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더 약세가 진행됐다. 지금 이 엔화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157, 158 여기 이 자리가 지난번 FOMC 회의 날에 나왔던 그 봉입니다. 5월 FOMC에서 만들어냈던 장대 음봉이에요. 이 자리는 일본 외환 당국이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큰 돈을 쓰면서 여기서 개입을 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고 그 음봉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더 이상 엔화 약세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 힘으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넘게 버틴 건데요, 여기서. 근데 오늘 BOJ에서 좀 애매한 그런 그죠 테이퍼링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엔화 약세 심리가 자극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의미는 지금까지 엔화 약세를 막아주던 이 든든한 장대 음봉을 오늘 훼손하는 모습이 제대로 훼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거 레벨업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살짝 턱걸이 레벨업, 턱걸이 안착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고 하여튼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가 레벨업이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나스닥 생각하시면 되죠. 나스닥, 엔비디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던 이런 흐름이 가벼운 조정, 이 기간 조정 정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승의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열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엔화가 이렇게 여기서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고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증시에 일단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엔화가 일단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저건 뭐 금리의 측면에서도 저기 사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금융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지금 엔화가 얘가 레벨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위로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금융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료의 등장 그런 걸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마침 우연찮게도 얘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이에 유럽 증시에서 어젯밤 이제 변동성이 터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저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 경계해야 될 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조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막 전반적인 막 그런 어떤 불안감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조금 약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안화, 달러 위안 환율이죠. 얘도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돌파 한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물론 그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그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것 뭐 이런 거를 1대1로 이렇게 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뭐 그렇게 대응해서 생각할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상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일단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어쨌든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 오늘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오늘 사실 뭐 급락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인데 일단 장중에 좀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그 훅 빠진 거를 탄력을 살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많이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중국 증시가 좀 한동안 비리비리하면서 오랫동안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찔끔 올라온다라고 해서 막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전히 비리비리하다. 여전히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위기 상황이긴 한데요. 급락의 위기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일단 하루는 잘 버틴 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유럽 증시가 열렸는데, 유럽 증시가 특별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일단 보시다시피 프랑스 증시가 막 0.7%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하루는 잘 버텼다. 근데 일단 잠재적인 좀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좀 위험한 자리이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보자면은 상해종합지수인데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아직까지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면 단기 바닥의 가능성도 살짝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오늘의 상승, 이런 양봉을 하나 보고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는 거고, 이러다가 빠지면 이제 정말 더 무섭긴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자리가 붕괴되지는 않았죠. 이 지켜야 될 자리는 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은 극복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장중에 잠깐 쏟아지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오늘 좀 많이 움직인 거는 이 중국 A50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A50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중에 한 1% 가까이 훅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고 훅 올라왔죠. 분봉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 30분 봉인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에 훅 빠졌다가, 그래서 한 1%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장 막판에 갑자기 급속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A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도 아직까지 그렇게 어떤 의미 있는 상승,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양봉 하나로 회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일단 급격한 반등을 만들어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는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하락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닌데, 얘는 A50 지수는 일단 단기 바닥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죠.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중국 증시 일단 하방 베팅을 일단 다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뭐 그런 지수들 중에서 사실 뭐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걸 보고 있는데, 저는요 사실상 이제 이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서는 요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긴 한데요. 미국에 상장된 그 중국 ETF.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 5일선 이렇게 좀 쭉쭉쭉 깔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수익 중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얘가 이제 하락을 하려면은 오늘 밤에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밤에 빨리빨리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5일선이 내려오면서
이 주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래쪽으로 유리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5일선이 지금 그 5일선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일봉들의 일봉들을 쿡쿡쿡 찌르고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라고 쿡쿡 찌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 버텨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큰 반발이 또 나타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올라봐야 이제 이렇게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정말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오늘 일단 낮 시간에 중국 증시는 어떤 위기를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다행히 유야무야 넘기는 모양이긴 한데, 이 중국 증시는 어쨌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아직까지는 이 하락을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하락을 끝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명확한 어떤 악재 이런 거는 지금 시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찜찜한 점들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좀 전에 우리 확인했던 거 있죠. 엔화가 일단 가장 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금 이제 그 엔화가 달러 엔화율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려고 하는 직전이잖아요. 얘가 이제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조금 안 좋을 가능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유럽 증시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 그러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거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이거 그 엔화가 전고점 돌파한 착 시도하는 거와 유럽 증시가 급락하는 게 이게 우연은 아닐 겁니다. 이런 현상이 좀 비슷한 시기에 거의 하루 이틀 단위로 지금 겹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우연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좀 불안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잘 버텼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된 그런 불안감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불안감을 뭐 키우면서 뭐 다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더 커져나갈 가능성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요즘에 유럽 증시가 좀 이래저래 하여튼 유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럽이 안 좋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엔화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BOJ에서 찜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엔화가 또 이렇게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뭐 좀 안 좋은 분위기, 뭐 거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기술적으로 위험한 자리,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딱 그런 거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금 찜찜한, 좀 주의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고,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오늘 밤 시간에 이제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지지선 다 붕괴시켰고, 하락할 거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원하게 하락을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여기서 하락 안 하면 그럼 이제 또 깝깝해지는 겁니다. 일단은 베팅을 해서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죠? 그래서 이래저래 쭉 다 봤고요. 오늘도 하여튼 뭐 반도체, 하여튼 뭐 AI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오늘도 아시아 증시에서도 뭐 여전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AI의 영향 절반, AI가 아닌 소외되는 친구들의 영향 절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AI 친구들 잘 나가고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덩달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혼란한 구간이라 어쨌든 움직임은 일단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힘이 막 엄청 강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한 종목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시장에 돈이 좀 메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움직이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이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에코프로 친구들이 하락한다든가 하이닉스 하락한다든가, 사실상 지금 네 종목은 한국 증시 주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 오르면은 다 빠지는 이런 모습들, 하여튼 좀 시장이 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나고 이제 7월물이 첫 거래된 날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코스피는 굉장히 무거운,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에 나와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고 5일선과 이격 이런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심증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일단 하방 베팅을 뭐 진행해 볼 수 있겠다. 매우 위험하지만 심증상으로는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일단은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은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라 저의 심증이 일단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이쪽 부근이 중요한 저항인데 이 저항을 어쨌든 의식하고 있는 모습은 있으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분들은 일단은 뭐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는 엄밀히 좀 정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한 번, 두 번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칠 수 있는데,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돌파 안착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석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슬슬 아마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저런 점들이 있고 아직 저항이 돌파 안착된 것이 아니고 뭐 거의 뭐 삼성전자 지금 한 종목만 뭐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자체를 지금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 뭐 큰 방향성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위로 올라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결과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가는 거니까.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 뭐 유효라고 일단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하방 베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타이밍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니까 이제 안착이 되면은 이제 슬슬 뭐 주식을 뭐 따라가는가, 차라리 이제 그런 거는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일단 박스권 상단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가 많이 오르니까 코스닥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지지선도 붕괴를 시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더 처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지선을 붕괴를 시켰으니까 뭐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시세의 확인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으로,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지지선 깼으니까 이쪽 부근에서 또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코스닥은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환율은 오늘 일본 증시, 오늘 BOJ의 영향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 환율 30분 봉인데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나요? 5분 봉으로 볼까요? 이제 요만큼이 이제 오늘 거래됐던 영역이죠. 장중에 BOJ 그것 때문에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훅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약세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원달러 환율에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식 시장에는 BOJ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외환 시장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죠. 그죠? 외환 시장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78원이에요. 예, 금방 다시 78원입니다. 82원, 83원짜리 넘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저기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데, 어쨌든 65원, 83원 요 사이에서 아직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 상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일단 뭐 들고 갈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이다 확인했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기존의 흐름 그대로 엔비디아 강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강하다, 애플 강하다, 나스닥 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S&P하고 나스닥 강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약한 친구들, 이거 러셀 지수, 또 그리고 좀 전에 개장한 뭐 유럽 증시 이런 것들 약하니까 뭐 약한 친구들은 약하다라고 일단 봐주고,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중국 증시의 흐름, 뭐 오늘 중요하다라고 어떤 뭐 강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리에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보시다시피 유로화인데 계속해서 약세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 유로화 약세 나오면 통상적으로 저기
유럽 증시도 줄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 분위기 계속해서 좀 안 좋다라는 거. 하지만 유럽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나스닥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죠. 나스닥은 상관없다. 오늘도 아도비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기 혼자 신났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채권 시장은 뭐 그냥 자기 혼자 뭐 그럭저럭 신나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위아래로 저항이 워낙 많으니까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일단 뭐 가만히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오늘 밤은 뭐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거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밤은요. 한동안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고,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들썩날 때,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이 지표는 이번 주에 발표됐던 CPI, PPI, FOMC에 비하면 사실 중요도는 낮은 이벤트죠. 그죠? 이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발작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평상시 가던 그대로 그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지표가 발표되고 러셀 지수가 급등한다. 그럼 얻어 맞아야죠. 러셀 지수는 약한 친구니까 얻어 맞아야 될 겁니다. 하여튼 아니면은 강하던 친구가 이런 예를 들어 아주 강한 나스닥이 이 지표 발표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나스닥은 또 매수를 해주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이제 강한 친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 원래 기존 추세는 계속 간다라는 일단 그거 베이스로 깔고 이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